절개 리프팅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이 안면거상술이라고 해서 눈 아래쪽, 그리고 턱, 그리고 목을 동시에 리프팅해주는 안면거상술이죠.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처진 눈썹과 이마를 끌어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에요. 이마 눈썹 거상술은 안면 거상술에 비해서 수술도 짧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에 내시경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이 수술은 꽤 큰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도 짧고 출혈도 거의 없게 되고, 사실은 이 내시경을 사용하면서 예전에 무혈 수술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무혈은 아니지만 과거에 출혈이 많던 그 전통적인 이마 거상술에 비하면 내시경은 거의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혈 수술 뭐 이렇게까지 좀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삼성병원,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 처음 개원했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병원 레지던트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 삼성의료원 처음 시작할 때 그 협력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3년 차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삼성병원 새로 만들어진 삼성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일도 하고 당직도 쓰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3년 차 때 한 3개월, 4년 차 때 한 3개월 그렇게 가서 한 6개월 정도를 삼성의료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성의료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새로운 한국 의료계에서 없었던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을 도입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이마 눈썹 엔도타인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이게 앞으로 정말 전망이 있고 또 발전하리라는 걸 그때 좀 예감을 했죠. 최근에 시행하는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 이마 눈썹 리프팅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전통적인 이마 눈썹 거상술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요, 헤어라인보다 약간 뒤쪽을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관상절개라고 했어요. 관상절개. 관상절개가 뭐냐면요, 우리 관 있죠, 왕관 모양으로 절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에서부터 다른 쪽 귀까지를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귀 앞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근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다 혈관이에요. 신경과 혈관이에요. 그리고 근육이고요. 모든 이 구조의 방향이 전부 다 아래쪽에서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런 이 해부학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절개를 그거와 수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구조물이 다 끊기는 거야. 모든 구조물이. 신경은 절단돼서 이 위쪽에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혈관은 절개돼서 출혈을 하고, 그 큰 혈관들은 모두 결찰, 그러니까 혈관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그걸 게을리하면은요,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났던 수술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겨주고, 이 헤어라인에서 절개해서 당겨주고, 그만큼 올릴 만큼을 잘라내서
꼬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도 둔해질 뿐더러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관상절개를 안 해요. 관상절개를 안 하고 수직절개를 한다고. 수직절개, 세로로. 그러니까 절개를 여기서 가운데 또 측면 이런 식으로 많이 넣으면은 5개 정도 절개, 아니면은 이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생략을 해도 되죠. 이 중에서 사실은요, 이런 내시경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봉합하게 되면 거의 잘 보이지 않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 양쪽에 두 군데, 여기서 끌고 올라가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엔도타인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절개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절개는요, 지금 이 구조,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이 올라가는 거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을 다칠 가능성이 무척 적고, 다친다 하더라도 비스듬하게 다치기 때문에 회복이 금방 된다는 거죠. 이 이마 눈썹 리프팅의 목적은 눈썹과 이마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두덩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눈두덩을 눈으로부터 펴주고, 눈썹을 올려주고, 또 이마에 주름이 있다면 이마의 주름을 펴주고,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까 전통적인 방식의 이마 거상술은 말이죠, 피부를 끊어내니까, 이만큼의 두피를 잘라내니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잘라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느냐, 거기에 저는 사실 예전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 수술을 처음 봤을 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 이게. 응?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 비밀은요, 네, 눈썹과 눈두덩이에 있는 부분, 또 이 주름들을 여기서 피게 되면 말이죠, 당연히 주름이 이 뒤쪽에 가서 생기지 않겠어요? 잘라내지 않으니까, 피부가 남으니까. 앞쪽을 끌어올리면 여기는 펴지고 뒤쪽에는 주름이 생기겠죠? 네, 맞아요. 앞쪽에는 펴지고 머리 안쪽에 두피 뒤쪽으로 넓게 주름을 만들어서 이 앞쪽에 있는 피부 여유를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면서 조직을 절제해내거나 잘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이렇게 꽤 나이가 있으신 시니어들한테도 출혈의 걱정 없이 눈썹과 눈두덩, 그리고 이마의 주름을 획기적으로 펼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직 손상과 출혈이 훨씬 적게 하면서. 최근에는 눈썹과 주름을 개선한다기보다는요, 눈두덩이 두툼해서 너무 불룩해 보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방 제거가 여의치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막하 지방이 적거나 피하 지방이 많을 경우에, 또 쌍꺼풀이 그렇게 크지 않을, 쌍꺼풀이 이미 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불룩한 눈두덩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썹을 위쪽으로 올려, 눈썹을 끌어올리면은 눈두덩의 불룩함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눈썹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불룩했던 눈두덩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친구들도 이런
눈두덩을 줄이게, 불룩한 눈두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출혈과 조직 손상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눈썹 이마 리프팅을 최근 들어 내시경의 도움으로 굉장히 그 범위도 확대됐고 젊은 사람들까지 대개 이런 젊은 사람들까지 하는 경우는요, 예전에는 저희가 렛민 같은 거 했잖아요. 렛민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 그런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쌍꺼풀 수술 대신에 또 지방 제거하는 눈꺼풀 지방 제거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눈썹 이마 리프팅을 시행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수술들은 말이죠. 굉장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잘 트레이닝된 경험 있는 전문의를 꼭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시경에 의한 이마 눈썹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